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다양한 서양 윤리학자들과 동양 윤리학자들의 이론들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학자들의 이론들, 철학적 이론들 배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규범윤리 배울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더 깊고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러한 학자들의 철학들을 배운다면 더욱더 넓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서양 윤리의 접근,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비교적 어려운 난이도의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되게 자주 출제되고 변별력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러분,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를 이렇게 표로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공리주의 하면 생각나야 되는 문장이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공리주의 하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문장이 제일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공리주의는요, 사실 이 문장만 알아도 대부분 거의 다 안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중시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공리주의와 의무주의의 도덕 판단 기준을 비교해놨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서 도덕 판단의 기준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도우려고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쨍그랑 깨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도는, 여러분들의 동기는 아주 좋았죠. 그래서 의무주의에서는 어머니를 도우려는 이러한 동기, 의지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했구나 라고 파악을 한다면, 공리주의에서는 여러분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공리주의에서는요,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동기, 의지를 가지고 어머니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어땠죠? 그쵸.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접시를 쨍그랑 다 깨버렸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쵸. 결과가 나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위는 공리주의에서 봤을 때는 선한 행위,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감이 왔죠? 즉, 공리주의에서는요, 여러분들 도덕 판단의 기준을요, 경험에 의해 알 수 있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이 결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유용성이나 행복이나 쾌락 같은 것을 얘기한다. 자, 유용성이라는 것은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접시를 깬 거는 쓸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쓸모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쵸. 유용하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접시라는 것을 깨므로써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 판단의 기준, 공리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결코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주의에서는 이성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려주면 이를 따르려는 의지, 동기만이 선해도 그거 여러분들의 행위를 선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의 이성이 엄마를 돕는 행동은 굉장히 선하고 옳은 행동이야 라고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르려는 의지, 동기만 있어도 그것은 선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그러면 공리주의에서의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은 뭘까요? 위에서 봤듯이, 그쵸? 최대의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겠죠? 하지만 의무주의에서는 도덕적 행위를 뭐라고 볼까요? 그쵸. 위에서 봤듯이 이성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려주면 그것을 따르려는 동기만 가지고도 선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의무주의에서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도덕 법칙, 의무에 따르고자 하는 행위, 그 의지, 동기가 선했다면 여러분들의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덕 법칙과 의무가 무엇인지는 칸트 우리 배우면서 뒤에서 엄청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만 한번 파악을 하고 가봅시다. 일단 전체적으로만. 자, 그러면 세 번째, 목적과 수단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리주의에서는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공리주의에서 도덕 판단의 기준은 동기였어요? 아니면 결과였어요? 그쵸, 결과였어요. 공리주의에서 착한 행위, 선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가 좋아야 돼요. 즉, 결과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이 좋기만 한다면, 결과값이 크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수단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응급실에 3명의 엄청 급한 응급 환자가 왔어요. 한 명은 눈알 이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명은 장기 이식이 필요해요. 또 한 명은 피부 이식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눈알, 장기, 피부 이식을 정상인 한 명을 데려다가 자, 이 3명을 살리는 것이 한 명을 희생하는 것보다 결과가 크니까, 그쵸? 결과가 당연히 크죠. 3명이 사는 거니까. 결과가 크니까 자, 이 멀쩡한 사람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한 명을 데려다가 3명을 살리기 위해서, 결과값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눈알을 빼서 눈알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고, 장기를 빼서 장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주고, 또 피부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피부를 이식해서 줘버려요. 여러분들은 죽지만 이 나머지 3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결과값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공리주의에서는 여러분들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최대 결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만 한다면 비도덕적 수단도 용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이 3명을 살리는 거,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 3명을 살리는 결과값이 더욱더 좋은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도덕적 수단,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용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반면에 의무주의에서는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멀쩡한 사람 한 명을 데려다가 힘든 사람 3명, 장기가 필요한 3명을 살리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가 죽일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값, 목적이 아무리 결과값이 크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이용하자라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대 결과라는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죽이는 그런 비도덕적 수단은 용납될 수 있다, 없다? 그쵸? 의무주의에서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또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4번째, 행위의 가치. 이 행위가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얘기했듯이 행위의 가치는 공리주의에서는 최대의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무주의에서는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이성이 알려주는 도덕법칙, 의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의 가치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성이 알려주는 도덕법칙, 의무라는 거는 뒷부분 칸트에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 읽는 정도로만 갑시다.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서 어차피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로 읽어보는 수준으로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공리주의의 대표학자로는요, 휴움, 벤담, 밀이 있는데요. 생활과 윤리에서는 휴움은 알 필요 없고요. 벤담과 밀을 아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벤담, 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의무주의의 대표학자로는 칸트가 있습니다. 우리 벤담, 밀 배우고 나서 칸트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벤담, 밀, 칸트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